백승재 기자의 뉴스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오늘의 시사평론에서도 이제 앞서 잠시 알아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로 이전하기로 확정을 했죠. 청와대는 그 국민에게 이제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고 국방부 부지에 있는 현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네. 현 청와대는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개방해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다시 한번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면서 집무실 이전 문제와 국가 안보,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왜 그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이 구조적 위치가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어서요.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바꾸기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까지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서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특히 대통령실의 1층에 있는 프레스센터를 배치해가지고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청와대를 이제 앞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개방하겠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는 국민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민공원 형태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윤 당선인은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서 최고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완전 개방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서 청와대로 이어지고요. 이곳에서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이곳의 정릉이나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들이 자유롭게 풀리면서 청와대 개방 조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휴식을 위해서 청와대를 찾는 국민뿐만 아니라 강북 주민들 전체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인데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지면서 기존 청와대로 불려온 대통령 청사의 명칭도 바뀔 전망입니다. 예. 윤 당선인은 이른바 푸른빛깔의 단단한 기와집인 청와대가 국민 위에 굴미해온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판단 아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새 대통령 청사로 새 국정기조인 국민통합에 걸맞게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와대가 그동안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으로 상징해 왔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사용됐고요. 1960년 윤보선 대통령에 의해 청와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푸른 기와와 지붕의 특징을 가진 현 청와대 본관은 1991년 완공됐고요.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용하는 본관,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외국 정상을 만난 영빈관, 비서들이 사용하는 여민관, 외빈 접견 5천 등을 위한 상춘제,
각종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잔디밭은 녹지원, 기자들이 머무르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거주시설의 이 특성 때문에 이제까지는 청와대는 복잡한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한데요. 특히 1968년 발생한 북한 무장간첩 청와대 기습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로는 종로구 효자 삼거리에서 팔판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청와대 앞길 역시 국민들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는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는 등 청와대 주변에 대한 경비 수준이 다소 낮아지긴 했는데 어제 윤 당선인의 발표대로 청와대 내부가 민간에 완전 개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요, 네. 백승재 기자. 네네. 5월 10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청와대가 이제 완전히 개방이 되면 네네.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다면 뭐 청와대 커피라든지 뭐 청와대 뭐 패스츄리 빵 이런 거 이게 사서 먹을 수도 있겠네요. 기념품도 있고. 예? 보통 이제 어떤 건물이든 개방되면 당연히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뭐 커피 이런 이 편의 시설인데요. 당연히 뭐 들어가겠죠. 그래요? 안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안 들어가면 제가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참 여하튼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용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과연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의 이전이 또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킬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였습니다.